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시즌2를 스타트를 하게 되었네요. 시즌2는 그런 잡다한 그거는 안 하려고요. 너무 힘들어. 인트로는 할게요. 오늘 말고 좀 쉽시다 오늘만. 자, 아무튼 네, 오늘의 주제는 딴 거 아닙니다. 데뷔해야 할 악재 리스트입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야,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HMM 지금 완전히 그냥 축배 들고 빤스 벗고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빤스 다시 접어 올리세요. 입어야 돼요. 밖에서 노팬티로 다니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좋아. HMM은 오를 거야. 하지만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예요. 그쵸? 현명한 투자자는 뭐야? 악재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대응이 됩니다. 만약에 어느 날 하락이 크게 나왔어. 근데 난 몰라.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그러다가 인생 뒤로 갑니다. 물론 우린 뒤로 안 가요. 왜? 우린 평단이 낮아요. 물론 난 높아요. 내가 여기죠. 2만 얼마더라 내가? 2만 9천 6 뭐 여기였나? 뭐 이 정도 아니야 한 이 정도 제 평균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제 추매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데뷔해야 할 악재 리스트를 하나씩 파헤쳐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악재는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악재입니다. 자, 오늘자 뉴스인가요? 오늘 27일인가? 자, 오늘자 뉴스죠. 끝나고 나왔나? 아무튼 얘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야? 전망치를 하회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주가는 하락을 할 겁니다. 두산표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어디서부터 하락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악재죠. 현대모비스 거 볼게요. 현대모비스는 언제예요? 어제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주가가 현대모비스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락이 뭐가 큰 거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트론 하다 온 사람들은. 이트론 같은 거는 오늘 상한가 같잖아. 근데 아무튼 왜 이게 하락이 큰 거냐면 여러분 이제 무게를 보세요. 27조짜리예요. 27조짜리가 지금 이틀 동안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충분히 HMM도 만약에 지금 기대하는 게 뭐 1조다, 9천억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6천억 나왔어. 예를 들어서 7천억 나왔어. 분명히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악재는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왔을 때입니다. 대충 이 안에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기한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기한이 이때예요. 근데 이게 토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당연히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1.5조가 나왔어. 그러면 떡상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어쨌든 반대로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니까. 두 번째 악재입니다. 네, MSCI 지수 편입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5월 11일이 기점이 될 거고요. 이걸 알려주신 분은 참 우리의 대장님 방배동 정보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한번 보자고요. MSCI 코리아는 됐고 아무튼 MSCI 이거 9월 1일자 뉴스인데 지난 13일 세개 종목을 지수에 편입시켰어요. 그러니까 8월 13일입니다. 이 기준이 8월 13일.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예상되었지만 SK바이오팜이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8월 13일자 기준으로 SK바이오팜 주가를 보겠습니다. 작년 8월 13일이면 여기죠?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락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수 편입을 실패했다는 뭐 그 뉴스 때문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안 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MSCI 지수 편입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만약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해당 이슈도 우리가 기억은 해둡시다. 양날의 검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악재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악재입니다. 사는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투하되는 경우예요. 이게 얼마 정도였죠, 여러분? 3천억이었나요? 3천억?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꽤 큰 돈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뭐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나올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HMM을 매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제 기억으로 이 물량이 다 주식으로 전환되면 사는 이만큼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 이상을 만약에 사는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회사를 편입을 해야 돼요. 자회사를 편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회사를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긴 싫을 거란 말이죠. 매각을 하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어느 정도의 물량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막 전체적인 물량이 다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당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야 되는 이슈입니다. 6월이죠.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악재들입니다. 네, 그 다음 악재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리 인상 도미노러시 시작되나? 러시아 이어 캐나다도? 자, 미국에서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2023년까지인가요? 테이퍼링 하지 않겠다. 그냥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자기들 눈에 정확하게 경제가 회복됐을 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단순히 HM뿐만이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는 악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금리 인상이 왜 악재인가? 자, 뻔합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이 뭐예요? 이자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은행에서 지금 1%, 뭐 0% 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5% 금리가 됐다고 칩시다. 이해되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은행에 100만원 넣어두면 100만원 넣어두면 무조건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105만원 되는 거죠. 5%의 이익을 무조건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0%죠. 0%니까 뭐야?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주식에서는 우리가 하루 만에 플러스 30%까지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1년 동안 넣어봤자 0%인데 왜 넣어두냐 이런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주식은 대신 뭐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어떤 리스크? 마이너스 30%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자, 내가 100억 있어요. 지금은 내가 100억을 다 주식에 넣고 있어. 왜? 지금 은행에서는 0%니까. 근데 만약에 5% 금리가 됐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80억을 넣었어요. 그 주식은 20억으로만 해. 80억으로 하면은 왜? 나 5% 먹으면 얼마 먹어요? 한 1년에 1억 6천 먹나요?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내두기만 해도 내가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식에다가 모든 걸 몰빵하진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뭐예요? 주식에 있던 돈들이 분명히 은행으로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악재는 금리 인상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솔직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연준이 발표하는 거 잘 보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코스닥, 코스피 우리가 기억해보면 금리 인상 검토할 수도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바로 반응합니다. 시장에서. 어디서 먼저 반응하겠어요? 나스닥에서. 이해되죠? 나스닥에서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그 나스닥이 언제 열려요? 우리 밤에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우리 아침장에 만약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가 됐다. 코스피, 코스닥 다 떡락해서 시작합니다. 돌려보십시오. 실제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악재, 최악의 악재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입니다. 마지막 악재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악재입니다. 공매도 재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솔직히 H&M 같은 종목을 공매도 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뜬구름 잡으면서 올라온 종목이 아닙니다. 뭘 잡고 올라왔어요? 기대감이죠. 근데 어떤 기대감이에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기대감입니까? 아니죠. 뻔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기대감입니다. 왜? 실제로 SFCI 지수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만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안 따라올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과연 이런 종목을 칠까 싶은 생각이죠. 공매도의 원리는 뭔지 말씀드렸었죠. 제 영상 돌려보면 알 건데, 자, 공매도의 원리를 진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은 좀 더 자세하게 말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자, 100원인 주식이 있어요. 100원인 주식을 내가 빌렸어요. 이해돼요? 100원인 주식을 내가 100개 빌렸어요. 그건 나는 이 100개의 이 100개를 갚아야 돼요. 100주, 이해돼요? 100원을 갚는 게 아니고 100주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100주를 해서 만약 여기서 바로 팔아요. 그럼 나 얼마 벌었어요? 10,000원 벌었죠. 이해되죠? 10,000원 벌었는데 난 얼마 갚아야 돼? 100주를 갚아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죠. 왜? 얘가 만약에 그러고 나서 70원이 됐어요. 그건 난 100주를 갚으면 되니까 100 곱하기 70 해봐요. 얼마 갚으면 돼? 7,000원 갚으면 되죠. 그건 내 차익이 얼마야? 나 3,000원 벌었잖아. 이게 공매도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야?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공매도 치려면. 근데 지금 H&M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개미들, 그리고 연기금 등등등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공매도 치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왜? 만약에 100원이었던 게 공매도 치려다가 얘가 만약에 120원이 됐다 칩시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한이 없어요. 공매도를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 기한이 있어서 게임스톱 사태가 났던 거지만 어쨌든 120원까지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건 얘는 갚을 수가 없죠. 지금. 이해돼요? 왜 못 갚아요? 지금 갚으면 지금 2,000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연히 H&M을 공매도 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6번째, 이제부터는 좀 재미로 갈게요. 재미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악재들입니다. 해적선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이니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 해적선 출몰할 수 있죠. 해적선이 출몰을 해서 네? H&M을 납포한 거예요. 얘네 둘이 H&M을 납포하면은 당연히 지금 배가 가야 되는데 납포가 돼가지고 배도 못 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물론 일단 나무배가 어따 심하게 큰 그럼 뭐 가온호 같은 거를 납포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납포가 됐어.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이제 그럴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모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위치상으로 이 세모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서비스 항로라는 게 H&M이 서비스하는 항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뭐 하나 걸리죠? 네, 맞습니다. 이 제보는 마찬가지로 방배도 존버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뮤다 삼각지에 아까 그 항로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여기서 없어졌어. 그냥 없어진 거야. 그냥 없어졌어, 배가.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력 물건을 싣고 갔는데 없어졌어. 악재죠. 발생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에서 사라진 비행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도 우리가 봐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방배동 존보피님은 볼 수 있는 그 현안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악재 중에 악재죠 여러분. 맞습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나 매수해야 되는데 이거 오르는 거 아는데 돈이 없어. 그런 악재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뭐 악재를 다 정리해 봤어요. 진짜 발생할 수 있는 악재도 있고 안 발생할 수 있는 악재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사실 확률상으로는 안 그럴 확률이 더 커요. 이해되세요? 안 그럴 확률이 더 커요. 항상 베팅이 큰 곳에다가 확률이 큰 곳에다 걸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뭐야? 그 말은 뭐야? 자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방에서 명언처럼 하는 말 HMM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 말을 오늘도 여실히 보여드렸죠. 하지만 물론 몰라요. 내일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떨어지면 추매할 거고요. 우린 모두. 자 수급만 봐도 연기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도 좋아 잘하고 있어. 개인들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거 작년에 어느 때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보험은 왜 이렇게 들어올까? 어쨌든 지금 요약해볼 수 있던 가까운 미래에 있는 악재들을 다 나열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악재들이 안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유의미한 자리를 한번 볼까요? 유의미한 자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틀 정도 놀았으니까 네 36,500원 이 근방이 지금 유의미한 자리가 되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기억해두세요. 36,500원 뭐 이 안에서 물론 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1% 2%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가격이 뭔가 유의미한 선을 다시 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모릅니다. 절대 모르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결론적으로 HMM 악재들도 우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호재였던 게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알아두면 나쁘진 않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 드렸고요. 대비라는 건요 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비하라는 건 빨리 이 꼴 안 나게 빨리 어디서 돈 갖고 와요 빨리. 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 종료하기 전에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부동산 채널 하나 연결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 뭐 절친이 운영하는 이제 뭐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애인데 운영하는 채널인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걔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해박합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걔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 영상을 제가 지금 한번 띄우고 있는데 혹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괜찮다 얘 뭐 도움 된다 싶으면 구독이라도 눌러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